100만 달러 간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소에이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책 위반자들은 어렵지만 필요한 개혁보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책은 금리 인상하지 않고 엔화 가치를 조작하기 위해 무제한 달러엔 수합을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엔화 약세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시키므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암호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과 달러엔 수합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미국이 먼저 달러엔 수합을 하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가 되면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중국도 여전히 똑같이 돈을 찍을 거다, 많이 찍을 거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결국 암호화폐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러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근데 이게 과연 이번 사이클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아소에이즈가 언제까지 가는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놨는데 일단 이번 상승장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나중에 100만 달러를 가냐 못 가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면 100만 달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이클 말고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업비트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블럭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비트럼도 잘 가고요. 네트워크 잘 가고, 스택스는 조금 의외예요. 얘는 좀 의외긴 한데 어쨌든 비트가 올랐으니까 얘도 오르는 것 같아서 저도 일단 스택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얘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다 좋은 코인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잘 보았으면 물론 냠냠냠냠냠냠냠 이더리움 계열 아비트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또 영상을 찍은 이유가 사실 아침에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찍을 시점이 이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일단 눌림목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에요, 저도. 근데 얘가 여기서 눌림목이 좀 온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가주면, 그때 제가 영상에 오전에 설명드렸던 작년 이제 10월달 요때죠. 이때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그냥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이더리움 ETF 승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번에는 근데 이렇게 눌림목에 있다가 이제 23, 4 요때 이더리움 ETF가 연기되거나 뭐 거절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좀 눌림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승인이 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던데, 왜 이더리움 ETF가 빨리 되는 것이 늦게 되는 것보다 안 좋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뭐냐면,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찍으려고 해서 오늘 한번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ETF 찌라시가 떴어요. 근데 이게 ETF 찌라시였고 그냥 가짜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진짜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올라요. 그쵸? 그 다음에 승인이 막상 나니까 이렇게 오히려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결국 상승에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기대감으로 올리려면 ETF가 계속 연기가 돼야 얘가 승인이 될 때까지 결국 ETF는 승인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좀 눌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ETF가 늦어지는 게 좋은데, 이더리움 ETF 승인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눌리는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눌리고 장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눌림 이후에 한 번에 장이 더 올 거냐, 이건 제가 영상에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ETF 승인이 돼서 고점이 된 시점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2017년 장에도 이때가 CME 선물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물 ETF가 된 다음에 고점 찍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ETF라는 것이 계속 연기가 돼서 뭐 연말이나 아니면 뭐 내년 초나 이런 정도까지 밀려가지고 이때 승인이 나면, 그러면 그때가 뭐 고점이거나 아니면 승인되고 줬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는데, 이 올리는 상황에서 재료는 그 다음 알트들, 솔라나 그다음 다른 뭐 알트들을 묶은, 섹터별로 묶은
그런 바스켓 ETF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기대감 때문에 알트장이 마지막으로 오고 끝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가 최대한 늦게 승인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GTX랑 똑같아요. GTX 같은 재료도 이제 처음에 발표가 되잖아요. 발표를 한 걸로 인해서 좀 올랐다가 눌려요. 이렇게 관심 없다가 그다음에 GTX가 개통이 날짜가 됩니다. 개통을 앞두고 그 개통되면 뭐 이렇게 바뀔 거야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요. 근데 막상 승인돼요. 별일 없어요. GTX 타봤는데 뭐 이용자도 별로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거품 좀 빠져요. 근데 GTX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정상화되면서 GTX 발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 정상화되면서 올라간다가 이게 현물 ETF가 되고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텐데 이걸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프가 다시 조금 끼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트가 새벽에 오르잖아요. 이제 버거들의 주도로 오르는데 그럼 우리가 다 자잖아요. 한국인들이. 대부분 자고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빡빡 못 따라가요. 외국의 시세를. 그래서 외국 주도로 상승장이 나오면 비트가 올라가면 그때는 프리미엄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프리미엄이 그때 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로직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역프에 가까운 김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메말라도 이거 보세요. 거래대금 마르니까 뭐 블러가 안 오르나요? 잘 오르거든요. 스택스가 안 오르나요? 잘 오르거든요. 그죠? 피스가 오르니까 거래대금 부티가 어때요? 오르다 말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거래대금이 없으면 올리기가 쉽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막 갖고 막 하면 거기에서 오히려 안 좋은 점이 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개미들이 최대한 늦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ETF 이런 것도 좀 미뤄지면서 점점점 가격은 오르는데 ETF는 이제 미뤄지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눌림목 오면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숏의 뚝배기가 좀 날라갔다. 숏 포지션을 스퀴즈를 했다. 이렇게 한층 더 가면 또 스퀴즈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전 9시 거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퀴즈가 났었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일본이랑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데는 이제 현지 통화 기준으로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1억을 다시 찍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도 이제 거의 한 72,000 정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71,980 이 정도만 올라가고 못 갔는데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그냥 뭐 이런 자리들에서 걸렸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가주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뚫으면 그 오전에 보여드렸던 Y커프 있죠. 거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리테스트가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눌림목을 보고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여기서 샀고 여기서 샀고 여기 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그냥 잘 푸근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알아서 분할 익절도 했겠죠. 제가 익절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분할 익절을.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를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들어왔을 때 진짜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다가 장투니 뭐니 하러 들어왔다가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다면 여러분들은 장투와 맞지 않는 것이고 사팔사팔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이 늘려놔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을 덜어야 돼요. 분할 익절을 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그놀렌님이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작년 10월 행보 구간과 비슷하다는데 제가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상이나 코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10월 달이랑 되게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알트가 엄청나게 올랐고 때마침 알트들이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 가고 있습니다. 블러 같은 놈들. 좋아요. 블라스트 너무 기대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이거 비탈릭이 이거 왜 멘트 쳐가지고 너무 아쉽긴 한데 ENS가 이더리움 기반의 그 네임 서비스잖아요. 도메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관련 애플리케이션 중에 되게 잘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도 좀 괜찮겠다 하고 있었는데 영상 때 까먹은 거야. 이더리움 계열의 뭐 코인들 해가지고 업비트에 보이는 게 걔네들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업비트의 비트코인 마켓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래 대금이 얼마 없어서 다른 거래소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서 눌림목 기다렸다가 사면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발언 때문에 40%가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거품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진 다음에 눌림이 오면 그때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안 봐도 돼요. 놓쳤으면 딴 거 타도 돼요. 왜냐면 우리 다른 거 잘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시간차로 못 보셨거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셔가지고 물량은 털리고 멘탈은 나가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도 막 엄청 높아져가지고 코인도 없고 이래서 막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신규 진입을 하는 걸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얘가 눌림목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오면 그냥 버리세요. 눌림목 와야 돼요. 온 다음에 보고 사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눌림목 해봤자 한 5%면 눌렸나요? 이거 아니라니까. 40%가 올랐다니까요. 40%가. 그럼 적어도 한 10% 이상은 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안 오면 딴 거 그냥 보세요. 다른 코인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주경 대표가 주기적 최고점에 이더리움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거예요. 번역이 옳은데 고래들의 이익은 축적 기간만큼 낮고 지금 대체 사이클을 끝내기엔 너무 낮다. 그러니까 얘가 적어도 이런 데까지는 튀어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더리움 저평가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저평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이더리움 망했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꿍시렁꿍시렁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아마 이더리움 숏을 치다가 싹 쓸려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 4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500만 원 됐습니다. 100만 원 단위가 올라버려요. 갑자기 며칠 만에. 5월 14일 부처빔 요때 뭐 부처빔 오네만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빔 안 온다 이번에. 그때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빵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에 떨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 하락장이네 뭐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면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면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눌려가지고 이게 원화로 봤을 때는 한 470만 원에서 480만 원 정도까지 눌려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빵 갈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역헤드 숄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빵 갔다가 뭐 여기 한 번 더 갔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뭐 잡았으니까 이거 막 그냥 뭐 오면 땡큐 안 오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7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우 좋아요. 얘도 70만 원 어느 순간 넘어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더 그래프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얘도 지금 AI 섹터 중에서 지금 뭔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일단 얘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그래서 저점을 보면은 제가 이 구간 때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최저점이 312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온 게 470원, 뭐 475원 이렇게 왔으니까 많이 올랐죠. 얘도. 이런 애들도 좋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금방 좋아질 것 같아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로봇이 된 것 같아요. AI가 된 것 같아요. 맨날 하는 멘트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괜찮고요. 뭐 이런 말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멘탈 잡는 방송이다 뭐 영상이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다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괜찮잖아 이더리움 이거. 저평가 맞았잖아. 이거 뭐 운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뭐 이더리움 ETF 뭐 이 갑자기 뭐 70%로 뭐 75%인가 75%인가 뭐 바뀔 줄 누가 알았냐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사람들이 진짜 승인되는 거 아니야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승인이 요번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안 돼야만 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져야 돼요. 장이 길어져야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세요. 지금 영상 보다가 운전하고 계신 분 빼면은 손 모으세요. 손 모아서 두 손 모아가지고 기도합시다. 누군진 모르겠어. 저는 무교거든요. 어느 분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비트코인 신, 뭐 SEC 뭐 다 필요 없어. 다 기도하세요. 제발 두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제발 이더리움 ETF 최대한 늦게 승인되길. 하나는 또 금투세 제발 유예되길 1년만이라도 유예시켜 주길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종교가 있을 것이고 그분한테 빚이면 되고요. 저처럼 종교가 없다면 똑같이 비트코인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왜? 이미 다 매수할 거 해놨고 포지션 다 세팅해놨고 영상대로만 했으면 포지션 세팅 다 해놨고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남겨놨고 1차 익절도 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다릴 시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진인사 대천명.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릴 때다. 라고 보시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투자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금리가 뭐네, 뭐 돈이 없네, 뭐 기타 등등, 뭐 노동이 뭐 어쩌고, 물가 지수가 어떻고, 뭐 주변의 상가가 망하고, 뭐 돈이 이런 걸 다 신경 쓰니까 저점에서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빔이 왔었으니 이번에도 올 거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알트장은 없고 끝났고 뭐 하니까 이더리움 오르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무 주변에 노이즈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껴있다. 그렇게 노이즈에 끼실 필요가 없다. 뚜벅뚜벅 걸어 나가세요. 왜? 어차피 ETF는 승인될 겁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제가 이것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똑같은 멘트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고 언제 되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망했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게 ETF라는 거를 승인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놈이 근본이니까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시기의 문제라 그랬죠. 가능성에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얘는 이미 근본이고 ETF 될 거고,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아냥되고, 그럼 뭐였습니까? 그게 다 저평가 다 저평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말을 하면 맞아, 저평가 맞았는데 왜 못 샀지?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평가라 그랬다고 그래 지금이야 하면서 팍 사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는데 이더리움을 제가 좋다고 말한 것도 엄청난 것도 아는데 왜 나는 사지 못했을까? 그리고 나서 왜 후회하고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못 샀을까? 어떤 이유들이 날 가로막은 것일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찰하셔야 반대의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뭐예요? 나중에 상승장이 고점이 왔을 때 누가 봐도 고점이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눈앞에 그 하루가 되면 돈이 복사가 되는 그 머니 프린터기에 눈이 멀어, 코인 프린터기에 눈이 멀어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그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찰 안 해놓으면. 제가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 떠나지 말아라. 하락장이라고 시장 떠나면 안 된다. 왜? 그때가 내가 왜 못했고 왜 매수를 못하고 있고 나는 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똑같이 당할 거고 똑같은 하락장에서 또 도피를 할 거다. 그러면 또 나중에 장이 바뀌면 뒤늦게 올 것이고 그럼 또 물릴 거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역대급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역대급 장이 된다는 말은 반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이제 존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물리면. 그래서 지금 성찰을 최대한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자, 6월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6월이 되지 않았고 5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까지 횡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고각이 나온다는 건 그냥 조금씩만 눌림 주고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2023년에 여느 조정을 벗어나는 그 패턴들과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7월이 아니고 6월 달에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다시 찍으면서 달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 말에 여러분들이 6월이 지나가기 전까지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성찰을 하신 분들은 이후에는 엄청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그런 걸 했을 경우에 달리다가 갑자기 기름이 없고 엔진 오일이 막 고갈되고 차가 갑자기 박살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점검을 받으시고 마인드부터 싹 다 고쳐버린 다음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멘탈이 나갔었는데 지금 올랐다고 기분이 좋고 팔고 싶지도 않고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일부 꼭 파셔야 돼요.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파셔야 됩니다. 아유 더 갈 것 같은데 왜 팔아?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승장 고점에서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말고요.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영상 하루 2개 찍고 막 해도 어차피 힘들 거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은 나 진짜 영상 보고 참 바꾸려고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 불러보세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언제 손절하는지 나 기계가 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보세요. 이렇게 잘 매수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피스 네트워크에 대한 재도전도 성공을 했고, 피스가 한번 손절 났지만 재도전을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크레딧 코인, 그 다음에 또 위에 보면은 스택스, 솔라나 이렇게 요즘 잘 갔던 코인들 위주로 딱딱딱딱 타겟을 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영상 설명란에는 선물방 가입하는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선물방 설명 드릴 건데, 일단 멤버십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 픽방에 대한 텔레그램 링크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멤버십과 별도의 방이고,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타겟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올 타겟까지 다 갔어요. 65,000에서 잡아서 72,000까지 올 타겟 다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이러면은 거의 한 7,000불 정도 이득 본 거죠. 끝까지 갔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맞게끔 지금 다 이렇게 녹색이 다 타겟 도달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좀 힘들다. 요번에 그리고 쇼스 퀴즈에 나도 쇼치다가 당했다 이런 분들은 선물방에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